어떤 내용을 좀 다룰 거냐면 우리 6번째 주제를 다루도록 할 건데 의심하라, 검증하라, 계산하라 요거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5번째 주제에서 어떤 얘기를 썼냐면 아까 이제 다른 친구들도 이제 질문을 좀 많이 했는데 여러분 질문 많이 하는 거 되게 좋아요. 아주 좋아. 여러분들 실력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질문 많이 하는 건. 자, 우리가 앞에서 어떤 상황을 봤냐면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학을 조금 이제 이렇게 고난도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이게 될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가 문제를 좀 많이 풀다 보니까 대다수 이런 형태에서 답이 되더라. 그런 형태들이 많이 등장하죠. 어디냐면 극점, 변곡점, 접점, 그리고 이건 좀 잘 등장하진 않지만 교점에서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 극점에서 발생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풀다 보면 뭐야? 답을 구해봤더니 또 결국 극점이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의심하게 돼요. 극점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주제로서 우리가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볼 거고요. 자, 이 상황은 이제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 우리가 앞에 있던 형태, 앞에 있던 주제는 어떤 거였어? 우리가 그래프를 모르지만 그냥 여기라고 해봐 라고 하면서 상황을 해석했죠. 여기라고 했을 때 실제로 문제들이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우리가 관찰을 했다면 여기서는 이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이런 형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의심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수업이 될 거야. 그리고 오늘 아마 이것도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두 가지의 형태를 배울 건데 첫 번째 형태는 그냥 일반적인 조건과 관련된 형태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미분 가능, 연속 이런 얘기. 그리고 두 번째는 함수식 해석과 관련된 얘기야. 대칭성과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그건 아마 오늘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아마 다음 시간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 그리고 요게 조금 잘 되는 친구들이 언제 가장 헤맸냐면 작년 9월 22번에서 굉장히 많이 헤맸습니다. 왜냐면 의심했어. 극점에서 답이 나올 거야. 근데 작년 9월 22번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극점에서 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정말 정답률이 낮았던 형태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루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럼 일단 오늘은 어떤 내용을 다룰 거냐? 일단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는 130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프 추론의 접근법이라고 되어 있어. 자, 어떤 경우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의심하세요. 이렇게 정답이 되겠지? 의심부터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 너 답지 보고 문제 푼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만큼 여러분들이 미리 의심하시는 거예요. 이런 그래프가 될 거야. 근데 그게 무조건 맞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 내가 그래프를 미리 그려놓는 거야.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되겠지? 하고 그래프 그려놓고 나서 검증하세요. 실제 지금 조건의 상황에 이 그래프가 부합하는가? 부합한다면 그대로 간 다음에 계산하시면 돼요. 부합하지 않는다? 버리시고요. 다른 그래프 또 의심하셔야 돼요. 이거 무한 반복입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내가 이거를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 여러분들이 미리 그래프를 그리지 않잖아? 그러면 아마 지금 최신 트렌드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주자면 22번 문제가 한 6개에서 7개의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우리 방금 전에 2개의 그래프만 하더라도 한참 걸리죠. 그렇죠? 6개에서 7개다? 못해요. 시간 내에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답지에서는 아마 그 그래프들이 다 보여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푸시면 안 된다고. 오케이? 자, 우리 의심할 포인트가 대다수 어디냐면 특정한 점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누구다? 극점입니다. 자, 극점에서 가장 많이 등장해요. 의심할 포인트가. 자, 왜냐? 너무 소스가 많아요. 소스가 너무 많아. 극점이라는 것 자체는 일단 볼록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요걸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언급할 수 있고요. 맞나요? 그리고 얘를 뒤집더라도 미분이 가능하네. 대칭성에 대한 얘기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극점이 가장 많은 경계를 띱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의심하기 좋은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좀 잘 모르겠어. 의심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뭘부터 의심하지? 요거부터 의심하세요. 보통은 이게 답일 거예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두 번째. 변곡점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내가 말하는 변곡점은 3차 함수의 변곡점은 약간 의미가 별로 없고요. 4차 함수의 변곡점이 많이 등장합니다. 4차 함수의 변곡점은 어떤 거냐면 요거예요. 요거. 자, 요게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있어요. 일단 이런 형태의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계산하기가 너무 복잡해. 지저분해져요. 계산 자체가 지저분해져. 출제자가 좋아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출제자가 좋아하는 형태는 사실 이런 형태예요. 뭐 특수한 형태. 왜? 식 작성이 너무 간편해. 뭘 쓸 수 있으니까? 4차 함수의 비율 관계를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의심하는 게 가장 이 파트에서 의심할 수 있고요. 얘를 뒤집더라도 어떻게 돼요? 이 지점에서는 미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출제자가 내기 딱 좋은 형태들이 많이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세 번째. 자, 접점이에요. 자, 접점은 보통 어떤 상황에서 나올까? 뭐랑 해서 같이 나올까요? 접선. 3차 함수와 접선, 직선이 등장할 때 보통 접점이 의심될 포인트가 돼요. 자, 왜냐면 봐봐. 이것도 출제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어. 일단 접선을 내가 이런 식으로 긋게 되면, 즉 요 접점을 잡아보면요. 교점의 개수도 변하는 지점이고요. 접하니까 사실 뺀함수의 입장에서는 얘의 지점이 무슨 지점이랑 똑같은 거야? 극점인 지점이랑 똑같은 거 맞죠? 자, 이거 실전 개념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뺀함수 개념. 뺐으면 접하는 거야, x축이랑. 그러니까 극점의 위치도 가지고 있고요. 그럼 미분 가능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어떤 얘기도 할 수 있을까? 자, 실전 개념 하나만 더 해보자. 어떤 거 할 수 있을까? 비율? 비율 관계도 적용할 수 있죠. 3차 함수가 나왔으니까. 또 이거 내가 그 수트 윈터 때 조금 많이 써먹었던 건데, 3차 방정식의 세 실근의 합은 일정하다. 요거 되게 많이 나오는 단골 주제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게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자, 우리 좀 이따가 요거와 관련된 문제도 풀 건데, 솔직히 내가 만들면서 그때 의자에서 이제 이거 책상에서 이렇게 작업하고 있었는데, 야 미쳤다면서 이제 팍 그랬어요. 미쳤다 이 문제는. 그 문제 좀 이따 보여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여기를 내가 알파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할까? 자, 3차 함수랑 여기서 만나는 게, 예를 들어서 가정해볼게. 마이너스 1, 뭐 0,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3차 방정식의 세 실근의 합은 지금 얼마예요? 0이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 좌표값이 예를 들어서 2야. 자, 여기 좌표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이게 바로 3차 방정식의 세 실근의 합은 일정하다라는 얘기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거야. 자, 왜냐면 요 세 실근의 합은 3차 함수랑 어떤 직선이 만나더라도 무조건 일정합니다. 그거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돼요. 이건 실전 개념이니까 여기서 더 자세하게 설명 안 할게. 자, 그랬을 때 늘 일정합니다. 그러면 접하는 경우는 어떤가? 접하는 경우는 얘네들이 접하기 때문에 사실 근은 몇 개 가지고 있는 거야? 2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 이거 네모라고 하면, 우리 못 구했다 생각하면, 네모라고 하면 네모 더하기 네모 더하기 요 값이 2니까 얘가 뭐다? 일정한 거고, 일정한 게 얼마였어? 0이니까 네모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로 접점을 찾아낼 수 있는 형태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걸로도 되게 소스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형태다? 교점인 형태가 됩니다. 요거는 잘 등장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앞에 세 가지 형태를 의심해봤는데 내가 검증하는 단계에서 결국 그래프 개형이 성립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점에 대한 얘기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물론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그냥 바로 알아차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문제 상황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이다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 자, 그럼 우리 요거와 관련된 문제들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의심해보자. 의심해보자. 그리고 많이 의심하세요. 많이 의심해야지 고난도 문제를 푸는 안목이 좀 넓어져요. 자,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래요. 오케이. 자, 일단 조건가는 무슨 말이야? gx가 무슨 얘기예요? 기울기가 3인 직선이란 얘기죠. 왜냐면 평균 면역이 기울기잖아. 기울기가 어떤 점을 잡더라도 항상 3으로 일정하대. 이건 직선밖에 안 되죠. 그럼 3x 플러스 n 이렇게 바로 잡을 수 있는 거 맞죠? 자, 조건 나를 봅시다. f란 g는 x는 2에서 만난대요. 어쩌라고? 4차 함수랑 직선이 그냥 2에서 그냥 만난대. 의미 없어요. 이거 지금 당장 별로 좋은 역할은 아니에요. 조건 다가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러한 조건을 놓치면 안 돼요. 뭐뭐에서만 뭐뭐뿐일 때 이런 것들 있지. 뭔가 그 상황밖에 없는 유일한 상황을 만들어준 애는 굉장히 큰 역할, 가장 스트롱한 조건이에요. 그럼 이 조건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관찰하는 게 가장 좋아. 그럼 F-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 거의 마지막 챕터라는 얘기는 내가 앞에서 했으니까 그래프처럼 마지막 챕터예요. 앞에서 사실 뭐 별의별 내용들을 다루긴 하지만 이 내용도 있어요. 절대값을 포함한 미분 가능성. 자, 절대값을 포함한 미분 가능성에 대한 실전 개념 한번 얘기해보자. 어떤 내용이 있죠? 뚫고 지나가면, 접하지 않으면서 뚫고 지나가면 어떻다? 미분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접하지 않고 뚫고 지나가는 경우에는 절대값이 붙으면 이런 식으로 되니까 미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럼 결국은 미분 가능한 경우는 이런 식으로 뚫고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접하게 뚫고 지나가면 뒤집어진다고 하더라도 미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를 보통 알파라고 하면 알파를 인수를 최소한 2개는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접해야지 미분 가능합니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이 정도까지만 얘기할게.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불가능이래요. 근데 우리가 아까 어떤 사실을 알았어? 2에서 만난대요. 그럼 2에서는 뭐란 얘기야?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 조건나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애였는데 굉장히 스트롱한 조건이 돼버리죠. 뭐에 의해서? 조건 다에 의해서. 결국 내가 이 문제를 어쨌든 접근을 하려면 뭐를 구하는 게 맞아요? fx랑 gx에 대한 관계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맞아. 그러면 결국 바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고. 어떻게 하자? 그래프 개형 그릴 건데 누구의 그래프 개형? f랑 g의 그래프 개형을 그릴 거야. 어떤 조건을 만족하게? 이 조건을 만족하게. 의심해 봅시다. 나는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렇게 그릴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빼남수 형태로 바로 그리셔도 돼요. 근데 쌤은 일단은 상황을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기울기가 3짜리인 직선이 있고요. 4참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1에서는 미불이니까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라는 걸 의심해 볼 거예요. 이 그래프를. 나는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볼게. 그리고 어디를? 여기를 2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2라고 해볼게요. 나는 지금 fx의 식을 모르지만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어요. 자, 그럼 보자. 검증해보자. 의심했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뚫고 지나가니까 일단 미불인 거 맞아요. 자, 2에서는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는 거니까 여기는 미가예요. 그러면 일단 조건다랑 조건다 만족하고요. 조건가는 어차피 직선이었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끝났네요. 그럼 나는 이 상황대로 그냥 바로 계산하자. fx 빼기 gx는 어떻다? 식 작성해 볼게요. 최고차의 개수는 1이니까 x 플러스를 몇 개 가져요? 하나 가지고요. x 마이너스 몇 개 가져요? 3개 가지면 되겠다. 그럼
결국 fx는 어떤 거? 우리가 결국 궁금한 게 f1 빼기 g-4를 구해야 되니까 요거 계산할 건데 x에다 여기다 1 집어넣고 여기다 4 집어넣을 수는 없지. 그러니까 어쨌든 fx는 우리 구해줘야 돼요. fx는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의 세제곱에 gx 3x 더하기 n이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n을 모르니까 문자 모르는 거니 우리 식 하나 필요하지 않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g-4의 역할을 조금만 생각해보자. 어차피 1을 대입해도 n이 나와요. g-4 x에다 마이너스 4를 대입해도 뭐가 나와요? n이 나와요. n은 어차피 소거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계산해 볼게요. f1은 대입하면 얼마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더하기 n인가? 그죠? 자, g-4 계산해 볼게요. 얼마야? 자, 마이너스 12 더하기 n이네요. 그쵸? 계산하면 얼마야? 맞죠? 답은 13이 되겠네요.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복습은 우리가 다룬 문제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다룬 문제 말고 뭔가 더 문제 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우리 그 안 푼 문제들 있죠? 그거 푸세요. 그거 다 난이도 어려워요. 다 고난도 문제고요. 내가 손글씨 해설은 다 적어놨으니까 우리가 지금 다루었던 그래프 추론의 형식대로 내가 풀어놨어. 해설지처럼 말고 그래프 추론처럼 풀어놨어. 지금 같은 경우는 다 의심하고 검증하고 계산하는 형태로 다 내가 해놨으니까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뭔 소리야? 나 접근할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지금 주어진 상황을 봤더니 fx는 t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나 fx 그래프 그려야 돼요. 맞아요? 그 다음에 y는 t와의 관계 그려야 됩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이 gt라고 하네. 보통 문제들은 어때요? 실근의 합이라는 문제가 주어지지 않죠. 보통 어떻게 주어지니? 보통 문제가 뭐예요? 교점의 개수죠. 근데 이 질문, 이 발문을 내가 바꿔봤어요. 실근의 합으로 바꿔봤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실근의 합이 GT래.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다뤄본 적이 없는 형태니까 일단 얘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봐봐. 그러면 내가 얘의 그래프 개형을 토대로 얘의 의미를 조금 파악해 볼게요. GT의 의미를 조금 파악해 보자. 처음 본 거니까. 3차함수 그래프 개형 대강 그려볼게요. y는 t? 자, 여러분들 모르잖아. 얘를 들어가면서 관찰해 보라고. 맨 아래서부터. 실근 누구예요? 이 친구죠. 맞습니까? 자, 내가 t를 조금씩 올려볼게요. 실근이 계속 어떻게 돼? 올라가면 실근이 계속 이렇게 올라갈 테니까 실근의 값이 어떻게 돼요? x좌표 값이 커지잖아. 근데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이죠. 자, 조건 읽어볼게. 조건 가랑 조건 나를 봤더니 GT는 T는 1에서 불연속이라고 했고요. GT는 T는 5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하다 했어요. 그럼 어쨌든 간에 여기가 뭔가 경계가 되는 지점이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뭔가 저기서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우리가 이 앞에서 밑에서 그냥 뭐 끄적끄적해 보니까 모두 다 연속이야. 그럼 나는 이제 알겠죠. 이 GT의 의미가 뭔지를. 자, 의심해 봅시다. 어디를 의심할 거야? 나는 T는 1과 T는 5를 바로 그려볼 거예요. 여기 말고는 없어요. 일단 요게 그려져야 됩니다. 요거 그리고 시작하셔야 돼요. 자, 검증해 볼게요. 두 번째 검증할게요.
저게 지금 뭐 미불이다 이건 지금 신경 쓰지 마. 내가 경계가 되는 지점이 요 두 개밖에 없다는 걸 보여줄게. 요 아래는요 실근들이 그냥 이렇게 이동하 이 선을 따라 이동하는 거야. 그러면 무조건 연속이에요. 이해됩니까? T가 여기야. 얘가 이동해. 실근이 계속 커지잖아. 연속이에요. 얘랑 얘가 여기 위에서 혹은 요 아래에서 발생할 수 없어요. 그 다음 GT가 뭐야? 그냥 실근이니? 모든 실근의 합이야. 뭐가 떠올라야 돼요? 3차 방정식의 세 실근의 합은 일정하다가 떠올라야 돼요. 왜? 만약에 T가 여기 있으면 어때요? T가 어디로 움직이든 간에 늘 일정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무조건 연속이에요. 그럼 불연속이 되거나 혹은 미불이 되는 지점은 의심해봐. 요 두 개밖에 없을 거라고요. 검증됐어요. T는 2이고요. T는 5인 거는 당연하지. 얘가 더 크니까 당연히 위에 있어야죠.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생각 들지 않아? 아니 그러면 결국 똑같은 상황인데 왜 T는 1에서는 불연속이고 왜 T는 5에서는 연속일까? 그렇지만 왜 미분수가 나올까? 이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잘 보세요. 일단 불연속이 되는 이유를 먼저 관찰해보자. 여기가 Y는 T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실근이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러다가 실근이 Y는 T가 T는 1이 딱 되는 순간 실근이 누가 돼요? 얘와 누구의 합이 돼요? 이 친구의 합이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 갑자기 값이 어떻게 되죠? 돼. 갑자기 뻥튀기 돼버리는 거야. 실근이 이렇게 하니까 연속 되다가 갑자기 누구를 더했어? 요거에다가 이 친구를 더했어. 만약 얘가 없다면 그냥 연속이었겠죠. 얘가 있으니까 불연속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봐봐. 만약에 요거보다 살짝 더 위로 가볼게요. Y는 T가 여기 있다고 해볼게. 실근의 합은 누구랑 누구를 더하는 거야. 요 세 개를 더한 거죠. 그럼 비교해 볼게. 밑에 두 개의 합이랑 요 세 개의 합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선생님, 서로 다른 세 실근의 합은 다 일정하다면서요. 근데 우리가 3차 방정식의 세 실근의 합이 일정하다는 걸 보통 어떻게 썼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요 만나는 요 중근을 우리가 몇 개 카운트한 거야? 2개 카운트했을 때 얘를 2개 카운트했을 때 실근의 합이 일정하다고 우리가 봤어요. 다시 말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일정해. 근데 예를 들어 여기가 델타고 요게 뭐라고? 이러면 안 되는데 오메가라고 할까? 그냥 이러면 여러분 더 헷갈리겠지? 이상 문자 쓰면 더 헷갈리겠죠? 자, 다시 이렇게 세 실근인데 여기 A, B, C라고 하고 여기 D라고 해보자. 세 실근의 합은 일정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늘 일정합니다. 그럼 뭐라고 봐야 되냐면 D 2번 카운트였어요. 이렇게 일정하다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실근의 합은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이잖아. 2개 카운트 되니? 안 되죠. 그럼 달라진다고요. 이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얘네 둘의 합은 얘네 셋의 합이랑은 달라요. 근데 여기에서는 연속이라네. 무슨 얘기일까? 이게 핵심입니다. 똑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불연속이었어요. 이상하게 여기서는 연속이라네. 왜 연속이냐면 이 친구가 뭐이기 때문에 0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자, 이렇게 봅시다. 연속이라는 거는 요 아래에 있는 세 실근의 합과 요 세 실근의 합과 여기의 합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냐면 3차 방정식의 세 실근의 합은 일정하다는 사실을 토대로 얘 세 개의 합은 원래 뭐야? 얘 두 개의 합과 얘 하나의 합과 같아요. 이 말 이해돼요? 다시
3차 방정식의 세 실근의 합은 똑같다. 일정하다는 의미를 보면 얘 세 개의 합은 얘를 2개 카운트한 거랑 얘 1개 카운트한 거의 합이랑 같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 상황에서는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이야. 다시 말해 얘가 2개 카운트가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1개 카운트랑 얘 하나 더한 게 얘네 3개 더한 거랑 같대요. 그럼 결국 이 얘기 아니야? 여기를 내가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를 2개를 더하는 경우나 그냥 알파를 하나로 취급하는 경우나 똑같은 얘기잖아. 그러면 알파가 저기 날아가니까 알파의 값이 얼마란 얘기야? 0이란 얘기라고요. 0이란 얘기라고. 이해됩니까? 이게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내가 저거를 0이라는 값을 생각할 수 있냐? 얘가 연속이라는 사실을 토대로 생각할 수 있냐? 없냐라는 사실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요 0 찾아냈잖아?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계산해 봅시다. 얼마가 될까요? 자, GF0은 6 안 썼죠? F0이 얼마야? 저 얼마야 F0? 요거 fx예요, 요거. f 요거 5죠? 자, G5라는 건 무슨 말이야? T는 5에서의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이 6이란 얘기야. T는 5에서의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이 6이란 얘기야. 근데 여기가 0이야. 여기 얼마란 얘기야? 6이란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끝났죠? 계산하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우리가 구한 건 뭐냐면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6이에요. 그럼 자, 여기 차이 여기가 지금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냥 이렇게 바로 잡을게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이니까 fx는 최고 차이 계수가 얼마야? 안 나와 있어? 그러면 k라고 줄게요. x 2개 가지고요. x-6 하나 가지고요. y 좌표값 얼마예요? 5예요. 맞습니까? 자, 여기가 0이고 여기 6이니까 요 몇 대 몇이야? 2대 1이니까 여기에 4고 여기에 2라고 할 수 있겠죠? 4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얼마란 얘기? 1이란 얘기. 1은 16k 마이너스 2 더하기 5 32k는 4니까 k는 얼마? 8분의 1인 거예요. 그럼 F4는 얼마야? 8분의 1 곱하기 4 대입하면 16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5니까 얼마? 1이 되는 겁니다. 답은 1이에요.